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전주 반월동 한 스쿨존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숨진 아이를 애도하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번 사고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 만에 발생한 스쿨존 첫 사망 사고였습니다. 자, 강화된 처벌 법규에도 전국적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초등학교 등의 등교 개혁이 진행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스쿨존 사고와 민식이법 정착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본격적으로 스며든 민식이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또 안전시설 확충 방안, 그리고 처벌 과잉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종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내 스쿨존 교통사망사고와 민식이법 시행 문제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니까 안타깝기는 하죠. 처음에 하였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죠. 전라북도 지역에서 민식이법 처음 적용 대상에 될 것 같다는 처음이 이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뭔가를 하면 불편하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부당하다, 전에는 무사히 갔을 법도 한데 이게 내가 걸렸다, 점차 과도기를 지나가면 그게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운전자로서 법은 개정이 되고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냥 일이 터지고 난 뒤에부터 그렇게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죠. 미연에 반지를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런 설치물들이나 시설물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도 참 잘 만들었는데, 어떤 택시 기사가 새벽 2시에 속도 위반으로 딱지가 날라와서 새벽 2시에 민식이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민식이법이라는 게 그 민식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사건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청원도 올리고 이런 나머지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속도만 줄여서 보행자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것 같아요. 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비상시 대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쿨존 사망사고와 민식이법 정착 과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의 이정상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전북지방경찰청 교통교의 전상남 계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부장님. 네. 일단 민식이법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운전자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민식이법 제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 김민식 어린이의 사망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식이법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요. 지금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저희들이 할 얘기, 전문가적인 얘기를 전부 다 해주셨어요. 예.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고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일단은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 시설물들, 그러니까 이 과속 단속 카메라라든지 예. 또 이제 과속 억제 시설물들,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도로교통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의무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것이고요.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처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망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상해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이제 이 갑자기 강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부분보다도 이 처벌, 내가 대상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데,
지금까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쭉 있어 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중위반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처벌이 좀 강해진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원도 하고 뭐 논란도 많고 이런 건데 이제 이번 어떤 법 강화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로 무조건 어린이를 위한 구역이고 어떤 형태의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되고 그만큼 또 학부모님들도 또 교육관계 그렇죠. 시설 담당자분들 또 이제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크게는 이제 도로교통법, 두 번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것을 이제 일명 민식이법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북경찰청의 전성남 계장 나오 계시는데 경찰분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요즘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더 이제 지도를 더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식이법 전과 후 많이 좀 달라졌죠? 네. 저희 경찰에서도 3월 25일 이후에 그 시행됐던 민식이법 관련해서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을 해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그 온라인 매체나 공익방송 뭐 이런 그 비접촉 홍보 활동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연기가 돼 있다가 지금 최근에 계약이 시작됐는데요. 이 계약과 관계없이 근무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행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민식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차를 보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도 다 포함되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뭐 전기 모터 탑재한 전동 자전거, 킥보드도 포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이제 13세 미만 어린이를 그렇죠.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떤 차 불문하고 다 민식법이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긴급 출동 차량이나 뭐 이런 차량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긴급 출동 문제도 문제지만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은 좀 힘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머릿속에 인식하시고 습관화가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갈 때는 이미 이제 속도를 줄이고 좀 더 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주의를 더 이제 당부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좀 더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본부장님 정말 이렇게 경찰분들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운전자들도 주의를 해서 스쿨존을 지나가는데 최근에 그 민식법 이후에 가장 먼저 발생한 곳이 우리 전주란 말이죠. 그렇죠. 예, 5월 21일입니다. 안타깝게 그 어린 아이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보던 엄마의 또 아픔, 또 엄마도 많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최초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도였는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했단 말입니다.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을 해서 그 아이가 피해 아동이 만 2세 뭐 4살인데 네, 4살인데요. 만 2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부모 함께 있었는데 부모도 불법 유턴을 해서 오는 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식이법 시행이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또 게다가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시도를 했단 말이죠. 속도는 30 이하로 달리긴 했더군요. 네네. 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선 침범이라는 또 중대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까? 이 법에서는 지금 민식이법을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징역 3년 이상 뭐 무기징역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된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렇죠. 논의가 되겠죠. 예, 예. 논의가 되는데 다행스럽게 속도를 시켰습니다만은 중앙선 침범이란 중대법규 위반 행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예. 아무튼 운전자로서는 쉽지 않은 앞으로 여러 가지 처벌 관계가 예. 이게 또 이제 앞으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많은 이제 논란과 논쟁이 이어질 겁니다. 예, 전상남 회장님. 그래서 네. 아마 경찰청에서 아마 블랙박스 분석 의뢰도 하셨고 네네.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셨죠? 네네. 예, 진행 상황 좀 설명해 네네. 주시죠. 현재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1차 조사뿐만 아니라 충분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만 기각이 됐습니다. 추가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청구를 보도록. 했는데 일단은 기각이 된 네네네. 상황이군요. 그러면 그 뭐 자료가 불충분하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기각이 됐을까요?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하. 뭐 합니다만 예, 예. 인과관계나 사고와 위반 행위와 인과관계 뭐 주변 여건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자 이런 취지로 기각이 됐습니다. 예. 현재 이 민식이법 이후에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습니다만 우리 스쿨존 내 교통하루 위반 평균 건수가 좀 나와 있습니까? 예. 민식이법이 3월 25일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예. 그 위에 이제 스쿨존 내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운전자들이 한 10,000여 명 이상이 단속이 됐습니다. 하루 평균도 꽤 많겠군요. 네. 하루 평균 한 250여 건이 네. 단속이 됐는데요. 스쿨존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운전자들이 무심코 일반 도로와 같은 속도로 운행하는 예, 예. 그런 게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와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사망 사례로는 전주가 뭐 처음이긴 합니다만 그 민식이법 이후에 사고는 이 포천에서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초행인 경우에 이곳이 스쿨존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주 다니는 곳이야 이제 더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운전자는 각별히 더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 불법 유턴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요. 예. 도로 포장색을 달리한다든지 아하. 또 이제 많은 곳에서 신호등의 색깔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 운전자들이 조금만 기울이면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신호등이 노란색, 그렇습니다. 황색으로 돼 있군요. 네네네. 그렇고 보니까 또 예. 예.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이면도로랄지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 노력도 앞으로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들이 이제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네. 점차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통의 그 학교 내 주변에서 스쿨존이라고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보니까 5, 6월 정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많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이제 평상시에는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5, 6월에 사고가 많았다. 그런데 예. 올해는 지금 특수 상황이 벌써 3월 달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예. 아이들이 지금 한 3개월이 넘도록 등교를 하지 그렇죠.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평상시 같으면은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교통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예. 체험 교육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실내에만 그렇죠. 실내에만 생활을 했었고요. 이런 단체 생활을 한 적이 없고 예. 또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지금 6월달, 7월달이 어떻게 보면 방학 전까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지금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우스갯소리로 이 아이들이 등교하고 나니까 쉬는 시간에 뭐 이태원 클럽 가고 그래요.
오랫동안 친구들을 못 만나 보니까 못 만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되면은 뭐 막 같이 뛰어다니고 어울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 평상시보다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도로에 나와서도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교통사고 같은 경우 보면은 3학년까지가 62% 이상 집중이 되거든요. 저학년에서 다 일어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학년 지금 선생님들 또 그리고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특히 학교를 보내시기 전에 이런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 영어라든지 학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이 저학년 때 안전 습관을 들여두신다는 것은요 평생 안전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로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학년들 지도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등교한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 몇몇 학교를 도심 속에 다녀왔는데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학교 밖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한데 아마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특히 경찰분들 더 많이 이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스쿨존에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계장님 운전자들의 어떤 준법 의식 본부장님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경찰 입장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단속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그 준법 의식 상향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자동차가 적었을 때는 자동차 사고 위험이 적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또 문명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자동차는 또 매우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는 조금 빨리 가기보다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그런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스쿨존을 지날 때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또 급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차량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는 등 주의를 여느 도로에서보다도 더 많이 기울여서 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청와대 게시판에도 게시된 글들 보면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35만 명 이상이 지금 아니 내가 안전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어운전을 함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처벌이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이제 이런 입장의 글들인데 그래서 뭐 스쿨존을 이제 피해가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스쿨존을 피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도 등장을 하고 이게 약간의 그 의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제 얘기들인데요. 이게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죄라고 있거든요. 술이나 약물로 운전이 그 지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이게 이제 그 사망 사고의 경우에 3년 이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민식이법하고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형법상으로 보면 이제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그런데 이렇게 미필적 고의라든지 고의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범죄와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를 똑같이 이렇게 처벌 기준을 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형량 기준에 대한 이 법조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보완책은 없는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 민식이법이 생길 당시에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검토조차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부모님들이 심지어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게 검토가 안 되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갑자기 밀려서 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토론이라든지 공청이라든지 충분히 어떤 이런 토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급하게 이렇게 회기에 맞춰서 여론에 밀려서 제정이 된 듯한 이런 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앞으로 이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보완책이 있다면 보완하는 게 좋겠죠. 예. 말씀하신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를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민식이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사망 사고도 우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제정된 의미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식이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그 전에 아이의 이름을 딴 어린이 생명안전법이 많았습니다. 예. 해인이법, 하준이법, 세림이법, 그렇죠. 또 이천이법 이러한 법들이 있었는데 기존의 이러한 법들은 사실 어떤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도 하지만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예. 사고는 민식이 사고가 가장 그 이후에 났지만 이런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도 부과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더 나아가서 처벌 강화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까지도 두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기존에 하던 어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조치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이제 해 주셔서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할 거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예. 이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겠다. 그 예.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별 비례성 원칙 말씀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벌을 위한 윤창호법도 제정이 네. 됐는데 그때보다도 더 어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좀 일으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처벌 수위가 강력 범죄와 중범죄 등의 형량과 비슷하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수치만 따진다면 예. 윤창호법의 그 사망사고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강간범이나 마약, 방화범죄와 형량이 비슷하고요. 그런데 예. 이와 같은 범죄들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만 본다면 민식이법은 같이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린이의 그러네요. 생명 안전을 지키지 위한다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지 이러한 범죄들과 같이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예. 법조계 내에서도 어떤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까? 예, 법조계 내에서도 뭐 찬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대립이 많습니다. 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과실범을 너무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다. 교통사고 안 날 수 없지 않느냐. 예. 애가 와서 들이받아도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하는 마당에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예.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예.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대한 특별 조치다. 조심해서 가면 된다. 예. 이번에도 처벌받았다. 아직 문제된 바 없지 않느냐라는 예. 입장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운전자의 그 과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식이법 적용 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0이 돼야죠. 수치상으로는 0이 되어야 되는데 예. 보통 민식이법은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과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 세 가지입니다. 예. 0의 경우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 받고요. 예. 그러면 뭐 10%, 20% 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 입증을 해야지 유죄가 되는 것이지 그걸 다 못하면 결과는 조금 무죄가 됩니다. 예. 따라서 10에서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다. 뭐 1% 과실이 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다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예. 한 네티즌은 조두순도 징역 12년 선고받았는데 네. 예. 무기징역 내려준 거 이게 맞느냐라고 네, 이제 글들도 올렸습니다. 이제 또 참. 이제 법정형하고 예. 이제 판사님이 선고하는 형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리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하는데 실제 예. 선고형은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미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지금 그러면 예. 첫 사망 사건 스쿨존 네. 내에서 사고가 지금 우리 지역 안에서 일어났는데 네, 그렇죠. 예. 예, 경찰이 이제 그 기소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기각이 됐단 말이죠. 예, 영장 청구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네. 예. 네. 다시 뭐 또 청구를 이제 하겠습니다만 네. 이 스쿨존 사고 적용된다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첫 사건인데요. 예. 민식이법을 어떻게 보면 촉발시킨 계기가 된 가해 운전자는 선고형 2년 받았습니다. 예.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렇겠죠. 보통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기본형이 8월에서 2년이고 예. 가중 사유가 있으면 1년에서 3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민식이 사고 운전자의 경우에는 가중 사유인 1년에서 3년 그 사이 지점인 2년으로 판정받았고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또 대법원 양형 기준이 아직 민식이법에 대한 양형 기준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아직 예. 안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존 교통사고 가중 사유가 1년에서 3년인데 그것보다는 좀 더 한 1, 2년 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정치권에서 혹시 이제 다시 수정 보완하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비슷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고요. 네, 예. 법 개정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유, 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민식이법이 어린이 한 명 사망해 가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거든요. 야하. 몇십 년 동안 예. 어린이 생명 안전이 침해되다가 촉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되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만들 때도 찬반론도 있고 우여곡절 것도 많아서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찬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만들어진 지 이제 2달 조금 지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된 바는 없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고요. 예. 이와 같은 걱정과 뭐 국회의원분들이 뭐 개정안 논의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어떤 개정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아직 시기상조고요. 예.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서야 이제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어떤 처벌이 과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운전자분들 좀 더 안전 운전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더 중요할 것 같고 혹시 운전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보통 운전자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이상적으로 말한다, 그냥 책 읽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예. 직접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운전합니다. 예. 운전할 때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모른다는 거 염두에 두고 예. 악셀이 아니라 브레이크 발 올리시고요. 앞만 보지 마시고 좌우 보시고 제한 예. 속도는 기본으로 지키시고 예. 발 발견하면 그냥 브레이크가 아닌 풀 브레이크 꽉 밟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뭐 그보다 더 정확한 당부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안 나요. 사고 나도 예. 자신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정선 본부장님. 네. 예. 그렇네요. 뭐 일단 의식하고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지나갈 때는 뭐 더 사방 운전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예. 여기서는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것만 운전자가 의식을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망 사고라든가 이런 큰 사고가 나기가 어렵거든요.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만 없어도 아이들이 시각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그런 부분, 분들도 또 주의해야 되겠어요. 단속 좀 엄격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예. 제 주변에 초등학교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마트에 가면서 이 간선도로가 아니고 여기 학교 옆인데 이면도로니까 별 의식 없이 여기는 이면도로니까 괜찮겠지 하고 차를 세워두고 장을 보고 왔는데 평상시 습관대로 늘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차량에 의해서 단속이 돼가지고 주차 위반 스티커가 석 장이 날아오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부터 절대로 이 불법 주차를 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계도도 필요하지만은 관계기관에서 특히 지금 마케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좀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전성남 기자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에서 보면요,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경찰 측도 다각적인 조사를 이제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가능할지요? 네, 민식이법은 이제 시행 초기인 만큼 경찰에서도 매우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사건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도로교통공단, 우리 본부장님 나와 계시지만요, 공단과 협력해서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 처리하는 대신에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네.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린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법이 지금 시행되자마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되자마자 개정 논의를 한다는 것도 좀 이게 무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 이 부분이 너무나 넓고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뭐 속도 위반이라든지 아까 우리 사고 원인이 되었던 중앙선 침범이랄지 예. 앞지르기 위반이랄지 이런 중대법규 또 어린이 위반했을 경우에 어린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 법규 위반의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예. 운전자들이 혼란도 좀 뭐 처벌 수위는 그런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엄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처벌을 하고 다만 위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준다면 이런 혼란이 적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예. 자, 오늘 터놓고 만납시다. 스쿨존 사고와 민식이법 정착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의 교통계 전상남 계장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이정선 본부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네. 처벌 규정이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또 신호 체계를 또 정비하는 부분, 안전 환경을 만드는 부분, 여기에 대해 이제 또 교사와 학부모의 아동 보호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여러 이제 개선책 모든 것들이 다 병행돼야 됩니다. 네네네. 한두 사람 운전자만 주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시설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 투입 같은 것들이 아직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 시설이 너무나 미비한 거. 특히 이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고 과속 방지 시설도 설치되고 있고 한데 이면도로 같은 데 가면 차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떤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왔다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보행자 중심의 좀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보면 우리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계를 하고 공청회를 하면은요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막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국 선진화된 곳에 가보면은 아예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곡선을 줍니다. 그리고 비포장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요. 철저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든 걸 취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보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주변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앞으로 보안 대책을 갖춰야 되겠고 이것들이 실제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하는 모니터링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고에 났던 전주시 반월동이었죠? 네. 이곳도 평상시에 보니까 불법 유턴 또 주정차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스쿨존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이제 반드시 좀 설치되겠고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설치율은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을까요? 네, 과속 카메라를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해서 차량 통행하는 속도를 좀 다운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숫자가 좀 미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설치율이 좀 떨어지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설치를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색 포장하고 제한 속도 노면 표시가 규정에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일부 언론에 있었는데요. 원래 적색 포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다 포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포장입니다. 일반 도로에도 설치 가능한 그런 적색의 의미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인성 확보보다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고요. 노란 신호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 신호등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라는 그 시인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그 보호구역 통합 지침상 그 칼라 페인트로 속도 제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015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사고 지점에는 이게 안 돼 있었죠. 일반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예. 그런 속도 제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전국적으로 개정된 내용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리고 중입니다. 이번 지금 불법 유턴하셨잖아요. 네네. 불법 유턴 차단막이 없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생겼다고 좀 들었습니다. 예. 불법 유턴이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불법 유턴 주정차는 스쿨존하고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금지된 사항입니다. 또 이 중앙 분리대도 사고 이후에 설치가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간이 중앙 분리대가 불법 유턴을 막을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유턴이 간이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내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이 장소는 왜 불법 유턴하고 불법 주차가 많이 발생을 했는지 그 원인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 신설이 돼서 주민과 차량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유턴이나 뭐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건너편 도로로 건너가서 상가를 이용하게 하려면 피턴을 해서 상대편 도로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을 해야 근본적으로 유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죠. 원형 교차로라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회전 교차로. 네. 그거하고 또 도로를 이렇게 좀 넓혀서 충분히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주시 교통안전과 김태현 과장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스쿨존 안전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 안타깝게도 우선 전주시 스쿨존 교통사망 사고가 있어서 전주시 그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우리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23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을 조성해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사고 난 지점도 그렇고요. 안전시설 확충이 좀 더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네, 좀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좀 계속해서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과속 단속 카메라랄지 신호기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위해서는 또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될 텐데 전주시로서는 현재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실까요? 지금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예산으로 해서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요.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지금 국비 6억 4천만 원을 우선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현장 조사 그리고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9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좀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비 확보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전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로 환경을 좀 더 개선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견도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죠.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제 도로 확장이나 방금 말씀해 주신 회전 교차로 그런 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서울의 경우를 보니까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0건 중에 3건이 불법 주차된 차량에서 이제 발생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 차량 주차는 물론이고 정차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서울시는 전주시에서도 어떤 이 같은 좀 대응을 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린이 보행의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작년에 단속 카메라 성능 개선을 좀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오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이와 병행해서 특별 단속도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시민 신고제가 도입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예. 아무래도 모든 방법들 동원해서 좀 강력하게 그렇죠.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안타깝게 우리 지역에서 뭐 첫 번째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더 전주시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각오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237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수 조사를 마쳤고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계속적으로 보강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시 교통안전과 김태훈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정선 본부장님, 네. 행정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보니까 경찰도 경찰이지만.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어떤 시설 얘기가 나오면 예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노력으로 되기는 어렵고요. 이걸 지금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런 예산 배정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갖춰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의 노력,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신고제 도입되면 시민들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서 신고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필요성을 좀 느껴서 많은 분들이 그걸 단순히 그 고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아이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런 우리가 적극적인 시민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도 많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정영수 대변인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북교육청 대변인 정영수입니다. 예. 자, 현재 뭐 도내 모든 학교가 순차적으로 지금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학 상황은 어떤가요? 5월 20일에 고3 학생하고 60명 이하 소규모 유초 중학교가 우선 등교 개학을 했고요. 5월 27일에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등교 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6월 3일에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등교를 해서 현재 도내에는 17만 1천여 명의 학생이 등교 개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6월 8일인데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개학을 하게 되면 도내 21만 8천여 명의 학생이 등교 개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이 나간 시점으로 보면 이제 3, 4일 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3월 초에 예정대로라면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등교를 하겠습니다만 석 달가량 늦어지면서 민식이법은 그 이후에 3월 25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 주시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일선학교에 배포되어 있는 그 저희 교통안전교육 관련 지침이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인데요. 이 지침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 안전교육을 연 51차시 이상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51차 시는 다시 그 교통안전교육의 10차 시를 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등교 계약이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정 수업 시수를 감축하게 됐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9시간, 중고등학교는 8시간을 교통안전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교육청은 사이 좋은 안전교육 자료를 매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4.2란 everyone, everyday, everywhere, 예. everything 이 첫 글자 알파벳이 4개가 4라는 의미고요. 예. 굳이 해석하자면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모든 곳에서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등하교 때 보면 말이죠. 저도 뭐 학부모이긴 합니다만 이 학원차 또 학부모 차량이 스쿨존 내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거든요. 이 부분부터 좀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예. 스쿨존 내에서의 노상 주차장 금지 등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거주민의 민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불법적인 노상 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가 시간제로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주민들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 제기할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저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통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대상으로도 그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보다는 우리 아이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코로나19도 우리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고요. 위협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민식이법을 통해서 차량 운전자들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이 우선시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 당국과 또 지자체가 협력해서 경찰과 함께 또 언론도 함께 홍보하고 더 많은 이 민식이법을 통해서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교육청의 정영수 대변인 말씀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 학부형 저도 이제 예외는 아니고 네네. 실제로 보면은 나는 괜찮겠지, 나는 빨리 아이를 태워서 나오니까 뭐 괜찮을 거야. 사실은 그 차량이 불법 주정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 기회가 또 많이 생기고요. 항상 그렇거든요. 잠깐인데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고 단속을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교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조그만 소도시로 가니까요. 그때가 학교 시간인데 이 학교 안으로 이 아이들 수송 차량이라든지 학부형 차들이 아주 무방비로 들어온 학교가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회전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걸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학하면서 학교 관계자분들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방치되고 있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주차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 주차로 인해서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불법 주정차 문제. 단속도 강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깐이라 하더라도 그런 차들은 단속이 된다. 아까 시민 신고제 활성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단속된다는 것도 알고 또 절대로 여기 불법 주정차는 안 된다는 사실도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을 통해서 과잉처벌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또 운전자 중심의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사실 그 보행자 중심의
서해에 어떤 지켜야 될 사항들도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주신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 예.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함께 학교를 한번 꼭 가보시라는 거 저는 늘 강조를 드립니다. 예. 함께 등하굣길을 한번 함께 하면서 위험을 지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크게 선다, 본다, 건넌다 그러거든요. 스쿨존 안전 3원칙이 있더군요. 그렇죠. 예. 선다. 아이들은 뛰어들어오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멈추는 습관만 들여도 아주 많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건널 때 뛰지 않는 거.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아이들 손 들고 건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도 되지만은 아이들이 손 들고 건너는 습관이 들면은 뛰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렇죠. 뛰는 것까지 방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3원칙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요. 이 손 드는 거 창피하다고 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같이 좀 해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평생 안전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행자 교육, 부모님들의 관심 이런 것들도 꼭 예. 필요합니다. 서기, 보기, 걷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경찰청의 교통위 전성남 계장님 나오셔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경찰 입장에서 도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교통 업무 담당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큰 위험은 불법 주정차와 속도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고요. 민식이법 관련해서 최근에 운전자 입장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구역이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가 안전한 스쿨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실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별히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스쿨존에서의 운전 또 보행자의 안전 보행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로교통단 전북지부 이정상 본부장 그리고 전북지방경찰청 교통계 전성남 계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